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실손해보장 이번 강부터 2과목 들어갈게요. 근데 뭐 우리는 1.5과목 스타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1과목 문제풀이 할 때 각각 조금씩 더 들어갔었죠. 네. 이제 2과목에서는 조사 방법에서 공식에서 조사 방법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시기별 조사 종류, 조사 내용은 현재 이 네 품목 같이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품목씩은 OD, 온주밀감류는 보통약관, 특별약관으로 나누고, 그리고 복분자, 무화과 이 순서로 진행할게요. 네. 일단 시기별로 품목에 따라 어떤 조사를 할까요? 계약체결일 24시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 종합위험이죠. 자조화. 네.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뭐 기본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우리 농금원 이론서도 보시면 그동안에는 모든 보장 방식에서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제 적종에 제대로 딱 써놓고 적종 그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하고요. 맞다면 추가 조사, 즉 메인, 핵심, 주 조사를 실시해야 되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다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이해되시죠? 그런 손해인가. 당연히 지체 없이 실시하고요. 네. 이건 이번만 할게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더 늦게 가면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겠죠. 네. 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까지 뭐 더 이상 뭐 볼 게 없습니다. 적종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조금 복잡하죠. 과실손해보장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과실손해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분자의 경우에는 경작불능 조사가 하나가 더 있겠고요. 자, 먼저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말고 OD에는 어떤 조사를 할까요? OD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과실손해조사. 여기서 필요 판단 됐겠죠? 과실손해조사. 실질적으로 결실수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실수, 우리 1과목에서 보셨죠? OD는 평년 결실수 대비 조사 결실수, 이 결실수의 감소를 보장한다.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하고요. 네. 물론 이제 피해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결실수 조사로 조사 결실수 산출. 근데 조사 시점 보시면 결실 완료 후네요. 결실 완료 후. OD의 보장 종기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보험기간 종기. 결실 완료 시점까지잖아요. 그렇죠? 이듬해 5월 31일. 근데 조사는 결실수를 조사하려면 결실이 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초 수확이 시작되기 전, 수확이 시작되면 결실수의 차이가 있을 테니 보장 종기랑 구분하시고, OD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온주밀감에는 어떤 조사를 할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자, 온주밀감은 다 과실손해조사인데, 일단 수확 전, 우리 온주밀감의 보험기간을 주계약 2기간, 수확 전, 수확기, 그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상의 특약기간 나눴었죠.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수확 전, 수확기, 그 다음에 동상의 특약 기간. 다 과실손해조사예요.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여긴 수확 직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주품종 수확기에 구체적으로 한 품목씩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수확기 과실손해조사. 특약 가입한 농가에는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자,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온주밀감류만 해당하고요. 네 품목 중에서. 네. 조사 시기를 봤더니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여러분, 자, 수확 전 사고 조사를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즉시.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항상 자기주도형 떠오르시는 거 알려주겠지 하지 마시고. 있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기타 과수. 뭐 다른 품목들도 여기가 수확이에요. 요거 이제 보시면 기억나시죠? 수확 전에 재해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이 PA 확인이 가능한 것은 작물이 다 크고 익어서. 그렇죠. 수확 직전, 수확기가 돼야지 실질적인 수확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된다. 최종 확인이 된다. 처음 조사하면은 10% 정도밖에 없었지만 다 크고 익었을 때, 그렇죠. 이게 50%가 될지 80%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수확량 조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사는 우리 과실에서의 착과 피해 조사라든지 수확 전에 발생한 건 모든 조사는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수확 직전에 했어. 그런데 온주밀감은 수확 전인데 분명히 바로 하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수확 전에 재해가 이것처럼 2번 발생했어요. 3번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고마다 조사를 합니다. 사고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요. 최종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죠. 즉시 지체 없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 자, 이때 피해가 10%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피해가 몇 %로 될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쵸?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무조건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수확 전 사고 농가는 추후 수확기에 여기 지금 제가 수확 직전이지만 사실상 주품종 수확기라 말씀드렸죠? 무조건 과실손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체 없이 해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게 나중에 피해율에도 살짝 영향을 미칩니다. 가셔서 조사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피해 과실 구분하는 거예요. 온주밀감 조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수확기 과실손해조사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지금 보셨지만 수확 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확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했어요. 그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최종 피해를 알기 위해서 또는 수확기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케이? 네. 과실손해조사. 가서 또 피해 과실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1과목에서 살짝 보셨지만 등급 내, 등급 외 이렇게 구분 조사합니다. 세 번째, 동상해 특약 가입한 경우. 자, 이때는 보상하는 재해가 오로지 동상해죠. 제마 36, 외 048 이거 다 암기하셨을 것이고 그 외의 손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여기 지체 없이네요. 지체 없이.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건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이유는 이미 수확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오타, 이거 수정에 넣으세요. 예전 이 보험 기간이 다 바뀌었죠. 온주밀감류가. 네. 12월 21일로 바꿔 넣으세요. 네, 저도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게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과실손해보장 두 품목이 이런 조사들을 하는구나. 우리 지금 큰 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수확 전 종합위험, 즉 복분자, 무화과, 피해사실 확인 조사 동일하고요. 다만 복분자는 피해사실 확인 조사에 추가 조사. 이 정도 피해가 있으면 조사해야 되겠네. 추가 조사의 종류가 과실손해조사 말고 경작불능조사가 하나가 더 있겠죠? 복분자의 경우에는. 네.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고요. 이 정도 큰 피해가 있으면 경작이 불가능하네요. 이걸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피해가 있으면 처음에 50%였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60%, 70% 되면 어떡해요? 그쵸? 바로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셔서 하시는 건 다 피해 조사죠, 뭐. 피해 조사. 네. 과실은 기본적으로 피해 조사가 우선이에요. 피해를 제외하고 얼만큼 수확하느냐, 이런 거. 네. 이게 논밭작물 가시면 반대예요. 거두실 수 있는 거. 과실은 피해. 논밭작물은 유효한 거.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아니고 반대로 조사를 합니다. 식물체 피해율 고사한 거,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게 얼마니? 가입한 건 이만큼인데 이거죠. 네.
면적으로 해도 되고 복분자는 폭이니까 폭이로 해도 되고. 자, 복분자의 추가 조사는 첫 번째가 경작불능이고요. 두 번째가 과실손해조사인데 수학 전 종합위험, 수학 개시 후 특정 위험이죠. 지금 이 두 품목은. 그래서 수학 전, 즉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와 그다음에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로 나뉩니다.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때 복분자는 무엇을 조사하나 했더니 종합위험 기간에는 복분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 종합위험 특정위험 기간 다 결과모지 가지의 피해로 우리 과실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죠. 고사 결과모지. 근데 사실상 고사라기보다는 종합위험 기간에는 평년 결과모지수 포기당 올해 기대되는 결과모지수 우리 1과목에서 다 한 겁니다. 대비 얼만큼 결과모지가 감소했니? 감소?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조사한다 그랬어요. 말은 고사 결과모지지만 사실상 결과모지의 감소.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밑줄 친 거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해도 1과목하고 문제풀이 강의 다 들으셨으면 다 집어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지는 살아있지만 열매가 메롱인 친구들이 있겠죠. 이 시기에는 수정 불량이 그 증상 대표적인 피해일 테고요. 종합위험으로 인한. 그러면 우리는 보험 목적이 얘들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 중에 수정 불량인 애들은 가지 피해로 환산해줘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불량 피해율 환산 계수를 조사합니다. 얘를 조사하려면 당연히 조사 시기는 수정이 끝난 이후가 돼야 되겠죠.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 암기로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미보상이 있다면 미보상 비율 해서 마이너스 미보상 보사 결과 무지수. 자, 이게 복분자의 종합위험 기간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조사는 일단 보상하는 제가 두 개죠. 네. 이미 보험 기간은 다 암기 끝나셨을 것이고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겠죠. 지체 없이. 첫 번째, 사고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차례 조사한다. 누적될 수 있겠네요. 누적.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네. 특정위험 기간에는 열매의 손해는 수확량의 감소겠죠. 이미 수확이 개시됐으니까. 그럼 수확의 감소를 결과모지의 피해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잖아요.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얼만큼 수확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재해가 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잔여 수확량 비율,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뭐 공식에다 날짜만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수확 가능한 열매의 비율은 몇 퍼센트니? 지금 잔여 수확량이 90%인데 수확 가능한 열매 비율이 50%네. 40%가 수확이 감소했구나. 이것을 가지의 피해, 결과모지의 피해로, 즉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매 사고마다 지체 없이 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 가능 열매의 비율, 우린 이것을 결실률이라 부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잔여 수확량 비율 그 날짜 기준으로 수확 가능한 비율, 이 차이가 이 40%가 수확 감소 환산율이잖아요. 그렇죠?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사고마다 그 퍼센트가 나와요.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그럼 그걸 누적하면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나오는 거죠. 지체 없이 해서 우리는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장 기간이 짧았으니까 부보장 특약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무화과 한번 볼까요? 무화과. 당연히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요. 무화과는 뭐 경작불능 해당 안 되고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와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만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복분자에다 썼네요. 자, 근데 무화과는요. 이름은 여기 과실손해조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과실손해가 아니라 수확량 조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무화과 수확 개시 전에는 그냥 기타 과수로 보시면 된다. 특히
피해 구성률 산출을 위한 과실의 개수는 참다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타 과수의 참다래로 비교해도 된다. 참다래로 보셔도 된다. 네. 사실상 수확량 조사예요. 네. 자, 무화과는 과실이 계속 착과가 됩니다. 이런 특징. 가지 마디마다 잎 열매. 조사 시점에는 이게 그만 착과돼야지, 주당 착과수가 한정이 딱 정해져야지, 고정돼야지 우리가 이 중에 몇 개구나, 몇 개 손해봤구나, 몇 개 거두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열린대요. 가지마다, 마디마다. 물론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니지만 수확이 진행된 이후 10월 말, 10월 중순까지도 계속 열린대요. 그러면 수확 직전에는 이 날짜 기준 6일까지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확량 조사를 하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어차피 최종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 피해로 과실의 손해를 보상해주자. 피해, 가지. 가지가 결과 모지가 아니라 복분자처럼 결과 지를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온주밀감하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특약 가입 가능하죠. 고사나무 조사. 수확기 종료 이후에 나무 피해가 있다면 고사나무 조사 실시하겠죠. 특약 가입 농지에. 네. 이렇게 시기별 조사 종류를 쭉 봤고요. 오늘의 이제 주 목표는 이제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았으니까 OD 들어갈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패스할게요. 이거 안중에서 패스하는 게 아니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딱 제대로 해놓으세요. 네. 과실 손해 조사 OD. 조사 방법을 암기로 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은 공식 계속 끌어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더니 추가 조사 필요 판단됐어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손해가 있겠구나. 물론 이제 보험기간 내죠. 뭐 이건 별게 아니죠. 보험기간 내에 사고 접수된 농지. 자, 조사 시기 왜 이렇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결실수를 조사할 수 있는 시기. 보험기간 종기와 구분하시고. 자, 나무 조사를 해요. OD, 주간부가 뚜렷하게 있어서 복분자는 폭이지만 OD는 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다시 한번 심사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확인하고 여긴 심사예요. 어감이 다르죠? 나무 조사를 했습니다. 나무 조사, 우리 예시를 들면서 한번 해볼까요? 품종 수령별로 제가 이건 몇 번 강조했죠. 왜 어떤 땐 수령이 적용하고 어떤 땐 수령을 적용하지 않고 개수, 과중, 피해 구성률. 네. 강의를 특히 과실 파트는 적정부터 차근차근 다 들으셔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수원봉 이 밑에 제가 든 거로 할게요. 수원봉 5년. 그러면 나무를 조사하래요. 공간이 여기다 쓸게요. 실제 결과 주수가 120주. 자, 고사 주수와 미보상 주수가 있는데 고사 주수가 1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네요. 100주. 과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나무. 고사 해놓고 결실불능 주수라 돼 있네요. 네. 예전에는 고사 주수. 그러다가 2, 3년 전에 결실불능 주수. 그러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결실이 불가능한 주수로 용어가 바뀌었다가 이제 합체됐네요. 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나무가 죽거나 결실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죽진 않았어도 결실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마치 적중의 수확불능 주수하고 고사 주수를 합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미보상 주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설마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 나무 정의 암기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다른 품목들은 수확량 또는 착과량이 현저히 감소 또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 적종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었잖아요. 수확이 불가능한. 근데 이제 OD 하나가 더 나옵니다.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슨 차일까요? 네. 자, 어쨌든 조사 대상 주수가 이렇게 100주가 나왔어요. 나무 조사 대상 주수 끝.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교재가 이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는 여기 보지 마시고 아 여기서 뭐 했지? 여기서 뭐 했지? 교재를 그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목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조사 100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품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복숭아 비교해볼까요? 복숭아. 100주 너무 많죠? 그럼 뭐 했죠? 표본주 산정했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 위치를 골고루 잡았죠. 어떻게 잡았죠? 골고루? 물론 조사 대상 주수,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자, 표본주를 다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 뭐 생각을 하세요, 계속. 그쵸? 예를 들어 표본주가 1번에서 어디랑 통일할게요. 네, 복숭아는 조금 이게 많기는 하지만 1번에서 8번까지 내가 표본주 위치를 잡았어요. 1번에서 8번까지. 어디하고 다른 표본주 수 표이죠. 네.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이 하는 거죠. 뭐. 1번에서 8번까지의 표본주를 위치를 잡고 우리는 그 표본주, 지금 복숭아라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를 셌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예를 들어 뭐 800개. 그 다음엔요. 표본주수 합계로 나눴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주수 합계. 자, 그러면 주당 100개가 지금 착과되어 있구나. 주당 착과수.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복숭아처럼 다른 품목들은 내가 지금 조사 100주 해야 되는데 표본값이니까 전체 나무에 다 적용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100주가 전부 100개씩 있는 건 아니고 표본값이잖아요. 그렇죠? 10,000개. 현재 스코어 이 과수원에는 복숭아가 10,000개가 착과돼 있습니다. 얘가 기본값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착과량을 하든 감수량을 하든 합쳐서 수확량을 하든 그쵸? 기본값이잖아요. 자, 이제 OD로 넘어와 볼게요. OD는 자, 표본주 8주 딱 잡았어요. 8주를 딱 잡았는데 가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하랬더니 착과수, 과실 하나하나 우리 OD 결실수 그냥 똑같이 등가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름만 결실수를 바꿀 뿐이에요. 너무 많아요. 결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표본하기로 했죠. 표본 주수에서 표본 가지를 한 번 더. 근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 표본주마다 가장 긴 결과무지. 결과지 아니죠. 결과무지 3개. 자, 여기 3개 이상이라도 있나요? 네, 3개. 최소 표본주 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최소 표본 가지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표본주 곱하기 주수 곱하기 3개. 그러면 지금 8개의 표본주를 했으니까 8개 각 주마다 3개씩. 그러면 가지 24개가 되겠네요. 이게 표본 가지. 지금 복숭아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한 번 더 표본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의 표본을 정하거나 표본주 한 번 더 표본을 하나. 어차피 표본값이니까 전체 값에 적용하는 거 무리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4개 표본가지 24개. 자, 이제 뭐 하죠? 24개의 결실수 합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결실수 합계가 예를 들어 2,880개. 그럼 가지수 합계? 표본 가지가 24개니까 여기 표본주 합계로 했듯이 표본 가지 24개? 그렇게 하면 모양 빠진다 그랬죠? 각 가지가 평균적으로 2m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8주에 3가지에 가지당 2m. 문제 이런 식으로 제시된다고요. 아예 그냥 길이 합계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결실수 합계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24개의 가지에 평균 몇 개씩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38에 24에 48. 가지 길이 합계. 48 맞죠? 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주당 몇 개 착과수가 나왔는데 우리는 미터당 결실수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은 60개 맞나요? 60개.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갖고 있어갖고. 64, 24. 네, 60개 맞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미터당 결실수가 나와요. 다른 것들은 주당 착과수, 착과수와 결실수는 같다고 치고 미터당 결실수가 나와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 미터당, 실질적으로 1미터당 지금 60개가 있다 이거지만 우리 얘를 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제 어디에서 1주는 어떻게 생긴 나무요? 이렇게 생겨서 1미터 있는 나무, 우리 이렇게 보기로 했죠. 모든 오디나무는 이제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환산한다 그래서 주당 환산결실수라고 해요, 얘를. 환산결실수 1미터의 결실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이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인데 거기에 주당 실질적으로 미터당 60개씩 6,000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주당 착과수 대신에 주당 실질적으로 미터당 결실수.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확량을 만들어냈듯 얘를 이용해서 조사 대상 주수, 조사 결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디 조사 방법은 이게 다예요. 뭐가 없어요. 볼까요?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해서 자, 표본주가 10주, 주당 3개. 요거 제시 안 돼도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총 30가지 30개, 가지당 뭐 결실수가 뭐 50개 있다. 가지당 뭐 1.5m다. 결실수 합계, 가지 길이 합계 나올 수 있겠죠. 표본 가지별로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해서 미터당, 즉 오디의 조사 방법은요. 미터당 결실수, 즉 환산 결실수 조사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미보상 비율 확인은 당연히 하는데 우리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디 피율은 이거 1과목 다 했습니다. 평, 조, 미, 평. 그럼 미보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돼 있어요. 농구먼 이론서에. 네. 기본적으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미터당 결실수 적용해서 총 과수원의 결실수까지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좀 다 지우고 밑에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렇게 산출한 주당 미터당 결실수를 좀 고급스럽게 뭐라 부르냐면 품종수령별 환산결실수. 수험봉 5년 거 미터당이지만 주로 환산해 준 거. 별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품종수령별로 표본가지 길이 시그마가 있는데 또 합계가 있네요. 네, 지우시고 품종수령별로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를 표본가지 길이 합계로. 그러면 여기처럼 품종수령이 수험봉 5년과 익수 4년이 있다면 각각 조사해서 각각 결실수 합계, 각각 길이 합계. 여러분 품종수령이 100개가 나와도 귀찮을 뿐이에요. 각각 나무 조사하고 각각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가지 길이 합계. 귀찮을 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수원 5년, 익수 4년이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60주, 100주예요. 그럼 과수원 전체는 총 100주네요. 자, 너무 많죠? 수원 5년 60주, 익수 4년 40주. 많다 쳐요. 공 하나 더 있다 치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표본 주수, 조금 아까 배우신 거 떠올려 보세요. 표본 주수 산정해야 돼요. 그런데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수원 5년일 때 몇 주일 때 표본주 몇 주 하세요? 안 나와 있어요. 과수원 단위로만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면 최소 8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품종 수령별로 해야 되잖아요. 품종 수령별의 의미가 뭐예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개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령, 과수에 선고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각각 조사해야 되는데 전체 표본주만 있으니까 우리 이거 다 적종부터 배웠었죠? 표본주 8개를 배분해야죠, 뭐. 무엇 대비 배분할까요?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로 100개 중에 60개, 100개 중에 40개. 그럼 소수점으로 지저분하게 떨어지겠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랬다. 무조건 올림.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죠? 합했더니 9주가 되잖아요. 품목별 표본 주수 표현은 8주로 나와 있는데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도 대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주 가지, 표본 가지 뽑아서 가장 긴 결과물지 3개, 가지 길이 합계, 결실수 합계. 그럼 품종 수령별 수원 5년의 환산 결실수. 4주 위치 잡고 표본 가지 3개, 결과물지 3개 뽑아서 길이 조사, 결실수 조사. 익수 4년의 품종 수령별 환산 결실수. 여러분, 조사 방법은 미터당 결실수 구하는 거지만 품종 수령이 여러 개일 때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전체 표본 주수를 비례 배분하는 것만 하면 끝.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어디 보험금 산정부터 볼게요. 조사는 여기서 끝이에요. 과실손해는 온주밀감 빼놓고 전부 가피자이죠. 온주밀감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지만 결국 이 원리 내에서 움직이더라. 네. 피해율은 기대된 결실수 대비 조사 결실수. 평수 미평이잖아요. 조사 수확량 똑같은 의미. 네. 그다음에 미보상, 평년, 평조, 미평. 어떤 분들은 그냥 평결, 미평 하시기도 하고. 그럼 우리 핵심은 조사 결실수인데 우리 조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였어요? 100개 조사 대상 주수 100주에 아까 우리 막 쓰면서 했던 거. 미터당 60개. 100주죠, 100주. 100주, 조사 100주 해야 되는데 미터당 60개, 6,000개를 우리가 지금 기본값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안 써도 되고 환산 결실수. 이 환산 결실수가 다른 품목에는 주당 착과수와 같더라. 자, 우린 얘를 이용해서 조사 결실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조사 결실수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조사 대상 주수, 주당, 환산 결실수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조사 결실수를. 우리 여러분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종합과수에서 첫 번째로 기타 과수 방법. 두 번째로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방법. 적종은 워낙 특이한 복합 보장이니까 빼버리자고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 대상 주수 100주, 주당 환산 결실수 60개, 6,000개를 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활용해서 평조 미평의 조사 결실수를 만들어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타 과수 어떻게 했죠?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죠. 그래서 이만큼 피해봤구나. 그럼 6,000개 중에 이만큼 피해보고 그러면 이만큼 거두는구나. 이거죠. 기타 과수 가볍게 생각하면 저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디가? 자, 표본과실 추출해서 정상 50, 80, 100% 나눠서 착과 피해 구성률 산출 가능할까요? 어디 결실수, 열매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림도 봤잖아요. 불가능하죠. 기타 과수 방법 땡. 불가능. 포복자 방법? 포복자 만감류 방법? 네, 이 방법으로 합니다. 포복자 만감류의 조사 수확량은 우리가 이제 조사자를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원래 조사 수확량이죠. 조사 수확량은 수확 전에 착과 수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놓고 걔를 보험금 지급 모드로 돌아서면 미보상 주수 수확량 과중 적용해서 이건 반복 안 할게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고마다 감수량 합계를 조사해서 차감한다고 했는데 의무조사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는데 어디 이 조사 안 하는데 어떻게 포복자만 방법으로 하냐고요? 가능하죠.
여러분, 수학량의 기준이 왜 필요하죠? 포복자만에서? 얘를 빼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얘가 없으면 이 방법이 불가능해요. 감소량은 어디서 차감을 해요? 그쵸? 이해되셨죠? 자, OD는 이게 없죠. 보험 기간, 결실 완료 시점까지잖아요. 수학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OD는 뭐 차감할 게 없기 때문에 의무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OD 조사 결실수는 얘 빼버리면 돼요. 포복자만의 착과량 방법으로 하면 된다. 기준이 필요가 없다고요. 뺄 게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OD의 보험기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포복자만의 착과량 어떻게 했죠? 착과량, 기본값,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사고 발생하면 과중, 얘를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고 있다가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 보험금 지급 모두 돌아섰어요. 미보상 주수 미주 있네요.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주수는 피해가 없는 것만큼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두 개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OD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사 대상 주수 있네요. 주당 착과수 대신에 주당 결실수, 환산 결실수 있네요. 과중은 필요 없고요. OD는 수로 하잖아요. 량이 아니라 수로 하잖아요. 미보상 주수 따로 대입하면 되죠. 있으면. 주당 평년 결실수 이미 주로 산출돼 있어요. 우리 다 주 단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즉, OD의 조사 결실수는요. 공식을 보시면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이미 주당자 안 써도 환산 결실수, 얘가 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미터, 더하기 미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피해가 없는 것만큼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평년 결실수도 주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만 더 하면. 자, 100주에 저 예를 들면 60개. 만약에 미보상 주수가 10개 있어요. 기대된 게 120개래요. 뭐가 있어요? 나무수가 반영돼 있죠. 나무수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1m에 60개씩 달려있는 거 100주의 합이잖아요. 거기에 미보상 주수, 결실수 더해준 거고. 이해되시죠? 이건 그럼 최소한 110주 결실수의 합계잖아요. 우린 주당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를 나누기 실제 결과 조수로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생각하세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다른 기타 과수들은 주당 착과수가 나무에 있는 과실수 전체. 근데 OD는 결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 1m 것만. 그러면 이런 거 지금 100주, 그리고 평년 결실수 10주, 110개가 과수원 전체의 과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전체의 과실수예요. 과수원 전체 과실수. 냅둬도 돼요. 과수원 단위로. 근데 이거는 이런 거 110개의 모음이잖아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어차피 주당으로 하기로 했다. 나무수가 반영돼 있으니까 주당으로 하기로 했다.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돌아갈게요. 교재. 조사결실수 공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합계돼 있죠. 여러분, 아까 예시처럼 수원 5년, 익수 4년 그런 품종 수령이 100개가 있어도 각각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시면 돼요.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 각각의 환산 결실수, 우리 위에서 했잖아요. 품종 수령별, 결실수 합계 나누기, 가지 길이 합계. 각각의 미보상 주수, 각각의 평년 결실수, 그걸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품종마다 수령마다 개수가 다르니 각각 하는구나. 다른 과수 같은 경우는 과중 역시도 피해 구성률 역시도 품종마다 거긴 수령 적용 안 하죠. 왜 각각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수와 과중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잖아요. 그렇지만
보험금은 과수원 단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착과량이든 감수량이든 수확량이든 조사 결실수든 결국은 합산. 그럼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해서 합산. 그리고 어디는 주당으로 하기로 했지. 주수, 나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총 합산값을.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이거까지 하고 하죠. 네. OD의 결실수의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실수마다의 개념. 첫 번째, 평년 결실수. 개념이 뭐예요? 올해 이 과수원 OD 나무 한 주에 기대되는 결실수인데 이 주가 실질적으로는 미터예요. 그럼 올해 이 과수원 1미터에 기대되는 결실수. 두 번째, 품종별 표준 결실수. 얘 어디 쓰였죠? 평표, 가입금액에도 쓰였고 평년 결실수 산출에도 쓰였잖아요. 자, 이건 품종별로 오디나무 가지 1m에 표준적으로 열리는 결실수. 이미 다 정해진 고정값이다. 전문가분들이 다 산출해 놨다. 자, 환산 결실수.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표본 가지 뽑아서 가지 길이 합계분의 결실수 합계. 진짜 우리가 조사한 진짜 미터당 결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주로 바꾸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환산 결실수로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환산 결실수랑 조사 결실수 개념 비교. 얘는 우리가 진짜 조사한 미터당 결실수고요. 얘는 보험금 지급 모드잖아요. 보험금 지급 모드. 미보상 주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반영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는 미터당 주당 결실수. 개념 잘 잡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 품종수령별 환산 결실수 공식은 뭐 위에서 봤고요. 여기도 합계는 지우는 게 낫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품종 수령이 있어요. 뭐 아까 수원 5년, 익수 4년처럼 조사 대상 주수 어렵지 않죠? 나무수 제시되거나 우리가 실미고만 하면 되잖아요. 환산 결실수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 미보상 주수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만 남았죠? 품종별 주당 평년 결실수만 남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 용어는 좀 문제 있어요. 용어는 문제 있어요. 이미 주당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별표 9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미 주당으로 나와 있다. 네. 얘만 구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품종별. 우리가 평년 결실수 1과목에서 산출하는 거 하셨지만 그거 품종별로 했어요. 평년 수확량도 마찬가지. 품종별로 했나요? 과수원 단위로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에서 과중조사해야 되는데 이미 기수확한 경우 어떻게 됐죠? 평년 수확량, 착과량이 필요한데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평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 합계분에 해당 품종의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서 표준 수확량으로 나온 것을 그 품종의 착과량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2개 이상의 품종 수령이 있으면 하나면 이거 아무 문제 없죠.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2개 이상의 품종 수령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 과수원 단위인데 어떡하지? 그 품종 수령의 평년 수확량 어떡하지?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했잖아요. 반드시 표준 수확량이 제시되고 실제 결과 주수가 제시된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했잖아요.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똑같아요. 다만 어디는 수확량이 아니라 결실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평년 결실수 과수원 단위로 나와 있는 것을 품종별 표준 결실수
뭐 2개면 3개면 각각의 합이 있겠죠. 분의 내가 지금 필요한 품종의 표준 결실수, 즉 표준 결실수로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지 어렵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볼까요? 자,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A, B가 있다고 할 때. 자, 평년 결실수가 120개. 또 왜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필요해요? 하시면 섭섭하죠. 여기. 품종 수령이 100개면 100개 이거 다 구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합산. 근데 품종별로 평년 결실수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과수원 단위로만 구했지. 자, 그럴 경우엔 과수원 단위의 평년 결실수 120개를 표준 결실수로 비례 배분하면 되는데, 자, A 품종의 표준 결실수, 이건 고정값이니까 제시가 된다고요. 125, B 품종의 표준 결실수 128, 그 중에 A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125로 나누면, 125를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각 품종마다 나무수가 다르겠죠? 경작하고 있는 나무수가 다르니까 가중치 둬야 되잖아요. 여기 A는 40주, B는 60주네요? 곱하기 40, 곱하기 60, 전체도 해줘야 되죠. 100주, 곱하기 40.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 품종의 평년 결실수. 근데 나무수가 반영됐죠? 나무수. 우린 주당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 품종의 평년 결실수. 실제 결과 주수로. 다시. 지금 과수원 단위 평년 결실수가 120개. 나는 비품종께 필요해요. 비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있어야 조사 결실수 계산 가능해요. 그런데 표준 결실수 비례로 나누면 되지. 125개 더하기 128개 품종별 표준 결실수. 근데 경작하고 있는 나무수를 반영해줘야 돼요. 가중치 둬야 돼요. 그럼 40, 60. 근데 난 비품종에 지금 평년 결실수 필요해요. 그럼 128 곱하기 이거 그대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60. 그러면 비품종 전체의 평년 결실수가 나오죠? 근데 나는 주당이 필요해. 그럼 비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끝. 그래서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단일 품종 수령일 때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시 문제처럼 너무 쉬워요. 한번 볼까요? 평년 결실수 130개. 어디 있어? 130, 여기 있네요. 130개. 조사 결실수 몇 개지? 조사 결실수 우리 포복자만의 착과량 방법, 수학전 착과량 방법. 96주에. 주당 환산 결실수. 결실수 합계, 가지 길이 합계. 그러면 주당 미터당 70개. 과중 적용 안 하고 미주 4개. 주당 평년 결실수 단일 품종이니까 130개 그대로. 우리는 1미터 주당으로 하기로 했지? 전체 실제 결과 주수. 끝이에요. 끝. 어디 있어? 여기. 72.4개. 미보상 수확량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끝. 너무 쉽잖아요. 그럼 2개 이상 아직 OD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 2개 이상의 품종 수령이 나온다면 위에처럼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 포복자만 예를 들었는데 다 품종 수령별 미보상 주수잖아요. 품종 수령별. 과수도 다 품종 수령별로 하잖아요. 적종만 재배 방식. 그럼 여기에 품종 수령별 평년 결실수라고 평년 수확량이라 돼 있거든요. 다른 품목들은. 근데 왜 OD는 품종 수령별인데 여기는 그냥 품종별일까요? 수령을 관여 안 할까요? 표준 결실수가 품종별로만 나와 있어요. 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자, OD. OD의 핵심은 결실수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사 결실수, 포복자만 수학전 착과량 그 방법. 주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는 것만 신경 쓰시고 2개 이상의 품종 수령이 있다? 얘 구하는 거 표준 결실수 비례 배분하는데 나무수 반영해줘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OD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주밀감류 보통 약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